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물을 들고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가 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주호입니다. 네. 너무 분위기 좋아요. 제가 여기 오는데 들어와서 아까 일찍 왔잖아요. 4시 정도 왔는데 뒤에서 들어오는데 레크레이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요즘 이런 기회 참 없는데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원성 교회를 다니니까 다른 교회를 분위기를 모를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이 살아있는 교회를 사실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다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성 교회는 정말 우리나라의 1% 교회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서로에게. 진짜 1%예요. 정말 1%.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도 우리나라의 꽤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다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예인들의 운동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만큼 제가 좀 이렇게 팁을 좀 드리고 전수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사실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1시간 정말 집중적으로 PT를 해가지고 몸을 정말 단시간에라도 이제 허리를 줄이고 근육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또 그런 건 아니니까 대신에 기본적인 팁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크리스찬이고 오늘 또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신앙 고백, 간증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즐겁게 하도록 해요.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여러분 사실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어요. 나쁜 것만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진 않아요.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남자친구 생겼어요.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는 것이니까.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것도 좋은 스트레스에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스트레스도 있죠.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쁜 스트레스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 또는 진로에 대한 것들 또는 결혼에 대한 것들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에 대한 걱정들 사실 여러분 나이 때는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뭐 기도해요, 묵상해요, 말씀 읽어요, 찬양해요도 좋은 거의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한번 해보면서 얘기해 드릴 텐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이 스트레칭을 만약에 해보시면은요, 싱거워. 이걸 스트레칭이라고 해? 우리 다 하는 건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할 텐데 한 4-5가지? 너무 다 아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너무도 다 알고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쉬운 건데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지만 오늘 해보니까 은근히 힘드네라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청년 우리 3명 한번 나오실래요? 한명 나오세요. 괜찮아요. 박수. 아유,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이 박수를 친 이유는 너무 멋있어서 또는 내가 안 걸려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일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약간 저보다는 좀 뒤에 있는 게 좋겠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주 쉬워요. 다리를 어깨 넓이 해보세요. 그죠? 깍지를 껴세요. 손으로요. 머리 위로 쭉 올리세요. 네, 이게 첫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늘 하는 거지만 그냥 하고 있으세요.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리는데요. 무조건 이런 스트레칭은요, 손바닥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돼요. 스트레칭이란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팔을 들었을 때는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가 다 늘려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스트레칭이 아니고 손가락 자체는 사실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당겨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쭉 뻗으세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손바닥을 올렸는데 귀와 머리가 여기 팔꿈치 안 닿아요. 사실은 이게 닿아야 돼요. 지금처럼 딱 좋아요. 팔꿈치가 귀에 닿아야 돼요. 그렇죠. 딱 붙이도록 올려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딱 붙여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2가지 설명했죠. 자, 그 다음이에요. 목을 쭉 빼서 쭉 45도 정도 올리세요. 그렇죠. 45도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세요. 그 다음에 팔을 뒤로, 어깨 뒤로 넘기세요. 살짝. 눕는 건 아니야. 누우면 안 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 잘 보세요. 손바닥이 천정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쭉 올리세요. 대신에 발을 들면 안 돼요. 발을 뒤꿈치 세우면 안 돼요. 자, 계속이에요. 자, 귀로 계속 들으세요. 손목을 더 올리고 팔꿈치를 더 올리세요. 어깨를 더 올리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등뼈 있죠. 척추를 쭉 끌어올리는 생각으로 계속 올리세요. 가슴을 올리고요. 자, 그다음 골반도 올리고요. 무릎뼈도 쭉 더 올리세요. 키가 커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발목도. 자, 계속이에요. 지금부터 10초간 시작할게요. 시작. 올리세요. 하나, 위에서 누가 줄로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가야 돼요. 2, 셋, 4번, 5, 6번, 7, 계속 올리고 있는 거 맞죠? 8번, 9번, 10번. 얼굴만 정면. 아, 힘들어, 그죠? 자, 이제 큰 원을 그릴게요. 원을 그려요. 뒤로 깍지 하세요. 깍지. 오케이. 뒤로 깍지 했죠? 자, 근데 좀 전까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뒤로 했을 때도 그게 아니에요. 뒤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깍지예요. 이렇게 해서요. 왜냐? 이거는 손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깨를 뒤로 뺄게요. 오케이,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 상태예요. 이번 스트레칭은 아까랑 달리 어깨를 최대한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렇죠? 많이.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깨가 라운드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근력 운동도 있지만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계속 하고 있죠? 좋아요. 자, 옆모습으로 한번 우리 3명 다 옆모습을 보여주세요. 옆모습. 그렇죠. 자,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옆모습. 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올려주세요. 대신에 이때 팔을 들면서 고개를 숙여, 몸을 숙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몸은 꼿꼿하게 어깨를 세운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많이 올려주세요. 그렇죠. 좀 당기나요? 네, 계속.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8. 계속 어깨 뒤로 계속. 가슴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가슴은 내밀고 어깨는 뒤로. 팔을 올리세요. 7, 8.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잘해 근데? 9, 10번. 됐습니다. 그만 차렷 앞에 보세요. 안 불렀으면 좀 억울했겠다. 조금 보니까. 자, 이제 팔을 앞으로 쭉 뻗을게요. 뻗어보세요. 이번에 손 바꿔서.
자, 이 스트레칭도 사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번에 옆으로 보세요. 또 저를 보세요. 이번엔 자, 이쪽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쪽 보세요. 네, 됐어요. 자,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칭도 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아주 조금만, 이 정도. 무릎을 구부리세요. 됐어요? 그 상태에서 몸을 동그랗게 활처럼 만드세요. 동그랗게. 됐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보세요. 등을 쭉 더 당겨야 돼요. 앞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마이크 잡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더 당겨요. 그렇죠? 여기를 쭉, 어우 잘한다. 좋아요. 좋아요. 어우, 앞으로 쭉. 그렇죠? 자, 앞에서 줄다리기 하는 듯한 느낌으로 줄을 세게 당겼어요. 그러면 끌려가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야 돼요. 계속. 자, 그 상태로 계속 가세요. 미세요. 시작. 하나, 둘, 쭉 빼요. 등이 앞으로 뽑히는 듯한 느낌으로 당겨야 돼요. 셋,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힘들걸요, 그죠? 여덟, 아홉, 10번. 됐어요. 아주 10초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정면 우리 보죠. 정면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리 스트레칭 한번 하도록 할게요. 쉽습니다. 여기서 다리 스트레칭은요, 청년들이 약간 의자 앞으로 복도로 좀 나오세요. 되도록이면. 왜냐면 공간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나와요. 넓은데. 그렇죠? 네. 편안하게 나와요. 편안하게 나오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는 거지만 수원성기 최고다 진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니 진짜. 그래요. 움직이는 게 좋아. 자, 볼게요. 그렇죠. 사이사이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다리를 길게 만드는 스트레칭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자기 키에서 조금 더 커지려면은요, 자세가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다리를 꽈배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우리 하는 건 기본 그건 아니고 진짜 이게 더 낫죠. 이제 내릴게요. 깊이 내려볼게요. 내려보세요. 자, 내려가서 멈춰요. 쭉 내리세요. 계속 올라오지 마세요. 하나, 둘, 다리가 길어진다니까요. 셋,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반대쪽 바꿔서 다시 한번 내릴게요. 자, 쭉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어요. 그만. 자, 이제 마지막 스트레칭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하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손을 밑으로 쭉 내려서 땅에 닿나요? 땅에 닿는지 보세요. 닿아요? 2000년 사람 아니네. 아니, 오늘 제대로 뽑았어. 박수 한번 해. 미려. 이런 사람은 다리를 좁혀야 돼. 좁히세요. 자, 그래서 자, 내릴게요. 쭉 내려보세요. 좋아. 그대로 가자. 좋아. 자, 쭉 내려보세요. 자, 다 닿나요? 땅이? 여러분 안 닿는 청년들 있죠?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칭 잘하는지. 그러면 이 청년은 워낙 잘하니까 붙여야 되는 거고, 보통 청년들은 다리를 이 정도 넓혀보세요. 넓히세요. 넓혔어요? 그다음에 무릎을 구부리세요. 그래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세요. 좋아요. 손바닥 바닥에 대세요. 손바닥. 그렇게 돼요. 손바닥 바닥에 됐어요? 무릎을 구부리는데 손바닥이 바닥 안 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다 해보세요. 무릎을 구부리세요. 무릎 구부려. 무릎 구부리세요. 무릎을 이렇게. 손 대요. 바닥. 됐어요? 자, 우리 청년들, 자, 손바닥 바닥 대요. 바닥을 내세요. 무릎을 구부리세요. 무릎을. 손바닥이 안 닿으면 무릎을 더 많이 구부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손바닥을 바닥에서 떼지 말고 무릎만 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10번. 좋아요. 여러분, 우리 3명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도 잠깐 들어가도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이따 운동 한번 또 한 번 할 때 그때 나오세요. 자, 들어가야 돼요. 너무 잘했어요. 잠깐, 우리 천년 일로 와보세요. 무슨 운동을 해요? 네? 무슨 운동을 해요? 체대 나왔습니다. 세대 나왔어요? 어디? 전문대입니다. 오, 대단하다 진짜. 여러분 체대 나왔대. 박수 주세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해. 앞으로 체육 지도자 되세요. 알았죠? 맞아요? 뭐라고요? 사업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요. 좋아. 훌륭해요. 그래. 사업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요. 멋지다.
이제 앞으로요. 저 이제 운동을 저 형제한테 배우면 돼요, 여러분. 저 간 다음에 알았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사사했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었어요? 너무 쉬운 스트레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요? 제대로 된 자세로 하게 되니까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고통 있었죠? 아팠죠? 혹시 저랑 스트레칭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에서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뭐 시험이나 자격증이라든지 뭐 연애 이런 거 고민하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 단연 최고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과학적이고도 의학적인 굉장히 최신 연구 높은 수준의 얘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요 스쿼트를 해서 다리를 아프게 하면 돼요. 아셨죠? 박수 쳐야 돼요. 네. 네. 자, 만약에 스쿼트를 했는데도 다리가 아픈데도 자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요 머리의 스트레스보다 더 다리에 팔에 빡세게 고통을 주면은요 갑자기 팔이 너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통증이 머리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정말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남학생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죽겠어, 너무 머리가 아파, 고통이야, 그러면요 푸시업을 100번 하면 돼요. 그냥요 내 실력은 10번 할 수밖에 없는데 100번 정도를 무릎을 닫고 엎어지도록 계속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좀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스쿼트라든 런지를 하든. 이것이 실제적인 최신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일반적인 정상인들에게 해당되는 스트레스지만 만약에 그게 심해지는 것이 늘 만성적인 분들 중에서는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보통 뭐 상담학에서는 상담을 하고 정신학에서는 주사를 주거나 약을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운동을 하면 우울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요. 왜요? 우울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너무 빡세게 몰아치면은요 우울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연구에 있는 거죠. 이따가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힘들거나 여러 가지로 막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운동을 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요 5살이 가장 어린 아이예요. 5살은 뭐예요? 어린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놀이운동. 10대 공부를 하면서 멘탈이 힘들어하니까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죠. 20, 30대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40대 이상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성인병에 걸려서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해요. 고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60대, 70대 이런 분들은요 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걸렸거나 아니면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기도 하죠. 현재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아까 말한 5살이고 가장 많은 분은 현재 94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세요. 자, 이제 하나 이슈를 좀 보여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스트레스랑 비슷한 얘기인데 뇌도 좋아질까요? 당연히 정답은 뇌도 좋아진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뭐 고2, 3은 없겠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학업이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뛰어난 어떤 향상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볼게요. 이거는 캡처 사진입니다. 제가 예전에 1월 달에 미국의 동부에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추운 날씨였어요. 강원도 추위보다 더 추웠어요.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많은 미국 학생들이 저건 캡처니까 저 사진은 아니지만은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서 주변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대학가들이 있던 동네였거든요. 여러분 영하가 몇 도인지 아세요? 그때 영하 20도였었어요. 정말 추운 날씨였거든요. 체감 온도는 더 추웠어요. 그렇게 추운 적이 없었다고 했을 정도의 추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보니까 대학생 한 대학 8명, 9명 있는데 각자 친구들은 아닌데 각자 이제 뛰어와 가지고 거기 서 있어서 이제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거죠. 등에서 김이 한 8, 9명에서 모락모락 나는데 거의 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주변에서 많이 그런 거죠. 같이 차를 탔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서양 백인들은 피부가 두꺼워서 추위를 안 타나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네들도 춥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운동을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됐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늘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인 거죠.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옷이 땀에 젖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딱 젖을 때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학업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느라고 운동은 뒷전이죠. 왜냐? 운동은 사실 어찌 말하면 학생들에게 사치잖아요. 액세서리잖아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운동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존 레이트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처럼 실제로 안정감과 집중력과 침착성을 만들어준다. 왜일까요? 몸에 호르몬이 생성돼요. 근육에서부터요. 어떤 호르몬이요? 우리가 도파민, 안정제,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수면 유도제 같은 것들, 세로토닌,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좋은 호르몬들이 약을 먹거나 식사를 하지 않아도 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을 하는 것, 특히 근력 운동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요 네 가지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운동에는 거기에 맞는 정서적, 심리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전 어렸을 때 운동을 안 했어요. 늘 공부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꼼지락꼼지락 힘든 거예요. 막 나가서 막 움직이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앉게 하잖아요. 힘들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가 운동을 좀 알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 운동장 달리기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은요 2시간 넘게 3시간 넘게 뛰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체력 자체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능력 중에서 근력 중에서 지구력이에요. 앉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할 겁니다. 이거는 다 같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까보다 더 재밌어요. 자, 나와보세요 한번. 다 나오세요. 그리고 아까 3명 청년 나왔었는데 그 청년이 3명만 좀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친한 사람들 좀. 자, 아무나 잡아서 나오세요. 없어요? 나와요. 그래요, 나와요. 그래요. 나와요. 이미 한 사람은 했으니까 그래 나와요, 나와요. 네. 자, 나와요. 또 없어요? 우리 앞에 자매님하고 형제 나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나오지 할 거든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요. 여기서 앞에 나오세요. 여기 이제 폴로 입은 청이라고 하얀색 옷좀 나오세요. 자매님도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와요, 괜찮아. 뭐 이렇게 어색해. 나오세요, 같이. 자, 좋아요. 어차피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건데 뭐 어때요? 자, 이 테스트를 여러분 잘 보셔서 내가 몇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잘 보시면 내 체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약식이지만 자 넘겨 볼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쪼그리 앉기가 아니고요, 스쿼트예요. 스쿼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쿼트 한번 자세 한번 해보시죠. 사실 스쿼트 자세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손 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손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마음대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대체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스쿼트를 하시면서 만약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허리를 잡고 하면은요, 다리는 제대로 하는데 어느 순간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근데 거울을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구부러간 게. 어깨와 등을 피는 게 스쿼트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무릎 각도만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자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팔을 올리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팔을 올리면 상체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팔이 내려가는 순간 등이 앞으로 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항상 수평 자세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다리는 어깨 넓이입니다. 다리를 좁게 하는 것, 넓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달라지는 변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어깨 정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11자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지식 검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저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관절 자체, 특히 골반은 11자가 아니고 약간 바깥으로 5도 정도 벌려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1자를 하게 되면은요, 골반은 바깥으로, 무릎은 안쪽으로 꺾이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X로 앉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 무릎이 약해져요, 점점이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O다리, X다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외반슬은 보통 우리가 보통 말할 때 X다리고 내반슬은 이건데
쉽게 말하면 외반슬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무릎이 약해지니까 어깨 비해서 5도 정도 대략 한 많게는 10도 정도까지도 벌리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올리세요. 자, 앉았다 일어날 때는 우리 보통 유튜브에서는 무릎 각도만 얘기하죠. 무릎이 어디 발끝을 튀어나오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고요. 골반하고 무릎하고 그다음에 발끝이 똑같은 각도를 이루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한 손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앉았을 때 발꿈치, 무릎, 골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골반하고 발끝하고는 맞는데 얘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벌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 마음의 자세가 되게 돼 있네. 영재님은. 자, 준비. 자, 시작. 앉아 보세요. 정지. 앉아서 멈춰 볼게요.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릎은 90도예요. 무릎은 90도입니다. 어느 정도 90도일까요? 자, 올려놓을게요. 미끄러지면 안 돼요. 더요. 앉으세요. 더. 그렇죠. 자, 힙을 뒤로 빼세요. 마치 투명한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팔꿈치 올리고요. 일어나세요. 힘들죠? 일어나세요. 힘들었어요? 영진님 대단해. 뭔가 약간 괴력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자, 지금 잘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 뭐냐면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초보자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뒤로 넘어질까 봐 불안함 때문에 우리 발 중에서도요. 뒤꿈치를 사용하지 않고 앞꿈치에 의존하는 거예요.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죠? 앞꿈치로 자꾸 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앞으로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뒤로 넘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사실 스쿼트는요. 뒤꿈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확히 설명드리면 발바닥 전체로 서 있잖아요. 앉으면서 점점 뒤꿈치로 가서 앉는 거예요. 거의 발끝 앞에가 뜰 정도로.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체중이 발끝 앞으로 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릎의 관절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뒤로 갔을 때 대퇴부 허리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준비. 자세히 말한 거니까 뒤로 앉으세요. 넘어져도 여러분 절벽 없어요. 그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준비 시작. 앉아보세요. 자, 안정감 있게 뒤로요. 더요. 더 1초, 2초. 확실히 자세가 좋아졌어.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됐어요. 그래요. 약간의 머슬 메모리,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초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반복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복 동작이 더 쉬워요. 멈추는 것보다. 준비. 우리 10번만 한번 해보자고요. 준비 시작. 하나, 계속하세요. 둘, 계속하세요. 3번, 4번, 깊이. 5, 6번, 7, 8번, 9번, 10번. 잘한다. 10번 더 하죠. 자, 계속. 하나 해야 돼요. 하나. 둘, 이럴 때 운동이 덜 잘 되는 거예요. 계속해요. 셋, 운동 효과는 이럴 때 잘 되는 거예요. 셋, 4번. 자, 쉬지 말아요. 5번, 6번. 자, 4번 남았어요. 이제. 자, 3번 남고요. 2번 남았어요. 1번 남았어요. 자, 마지막 정지할게요. 다시.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사이드, 계속. 3, 4, 5, 6, 7, 8, 9, 10번. 됐어. 그만.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재밌죠? 아쉽게도 제가 유튜브를 좀 했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좀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여러분 어때요? 스쿼트 정확히 배우셨죠? 원리와 방법을요. 무릎 각도가 앞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를 말하는 정도 수준은 초보적인 얘기고 그 이상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2번째 단계는요. 바로 어려운 단계인데, 자, 준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한 다리를 들고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겠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체력 테스트는 원래 진짜 운동 선수는 한 다리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한 다리를 앞으로 하고 한 다리를 뒤로 할게요. 이렇게 한 다리 앞으로 뒤로. 그렇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준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런지 같지 않아요?
런지 같잖아요, 그죠? 좁은 런지, 그죠? 뭐 길게 하면 긴 런지 같고, 그죠? 여러분 이걸 스쿼트로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뒤꿈치 이렇게 돼서 그 옆으로 어깨 넓이라고 딱 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아시겠죠? 네, 그 상태. 그 다음에 약간만 5도 정도 벌려요. 됐죠? 됐어요. 자, 준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보통 스쿼트 할 때 역기를 들고 바벨을 들고 남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스쿼트가 만약 맨몸으로 스쿼트가 되라고 할 수 있는데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자, 먼저 앉아볼게요. 앉아봐요. 앉아봐요. 자, 그 상태인데 앞에 다리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뒤로 뒤에 있는 다리로만 버티세요. 자, 뒤에 있는 다리로 버티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팔꿈치 올리고요. 앞쪽은 없는 거야. 저 뒤에 다리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제 약간 이제 10번 잠깐 10초 쉬었으니까 이제 메모리가 된 거죠. 다시 한번요. 같은 다리예요. 같은 다리. 10번 하려고 그래요. 10번요. 10번. 많이 안 해요. 자, 같은 다리 알겠죠? 지금 했던 다리 준비. 자, 이제 앞에 있는 다리에 발꿈치를 세울게요. 이렇게요. 체중을 더 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깊이 앉아서 뒤로. 하나, 둘. 아까처럼 깊이 앉아야 돼. 중요한 거는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면 당연해요. 셋, 넷. 뒤로 앉아야 돼요. 다섯, 여섯. 앞다리 힘주면 안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정지. 역시 정지.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뒤로 앉아요. 더 뒤로 빼.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여러분 오늘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배우면은 진짜 오늘 뭐나 건진 거야, 그죠? 자, 이제 반대쪽 팔 해야죠. 아니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양쪽 하자고요, 그죠? 반대쪽도. 자, 반을 바꿀게요. 준비됐어요? 자, 발꿈치 반대쪽 들고 연속으로 할게요. 10번입니다. 준비. 자, 준비 시작. 뒤로 빼고 하나. 깊이 앉으세요. 둘. 쉬우면 안 돼요. 3번. 깊이 앉으세요. 깊이. 4번. 앞꿈치 체중 주지 마세요. 5, 6번. 빨리 해도 안 돼요. 7번. 힙을 더 많이 빼겠어요. 8번. 9번. 정지. 멈춰요. 아까는 10초 10초인데 이번엔 20초. 1, 2, 3, 4, 5, 6, 7 어디 보자. 8, 9 잘하고 있는 거 맞죠? 10, 11, 12 뒤로 12, 13, 14 더 뒤로 15, 16, 17 더 뒤로요. 18초, 19초, 20초 됐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야, 알 좀 배길걸요, 그죠? 네.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잠깐만 들어가지 마세요. 자, 들어가서 한 명씩 여기 나오라고 해주세요. 네, 아주 좋아하는 청년들을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선물이야. 자, 아무나 한번 밀으세요. 자, 나오게 해주세요. 네, 나와요. 어차피 다 왜 두 명 한 명씩 나오라고 해야죠. 친한 형제들이. 그렇죠? 자기가 아는 사람 나오라고 해요. 이건 애정이야, 애정. 진짜 나와요. 나와. 잘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 운동 좀 되나요? 다음 화면 좀 넘길게요. 네,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너무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요. 이 정도 청년이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보통 평균적으로 5명도 안 남아요. 잘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버티면 돼요. 내가 1분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1분 동안에 딱 되면은 아웃인 거예요. 그 청년은 앉으세요. 그냥 바닥에. 몇 명 나오는지 알고 싶어. 자, 버텼어. 막 살려고 막 난리를 쳐. 요동을. 이 친구도 안 줄 알았죠? 안 돼요. 에너지가 좋네. 준비됐죠, 여러분? 자, 우리 수원성교회 자존심 걸고 미안하지만 내가 5명밖에 안 난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내가 6명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팔은 참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관계 없어요. 대신에 뭐 옆 사람 잡고 하지 않으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사실 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준비.
참 10초 하면은요. 10초 하면은요. 10명 앉게 되고요. 20초 하면은 20명, 30초 때 90%가 다 앉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40초 되면은요. 5명 남아요. 놀라지 마세요. 자, 그래서 눈을 감고 할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셋. 올리세요. 자, 모두 눈 감으세요. 봐봐, 지금 어렵다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 15, 16, 17초, 18초, 19, 20초, 21, 22. 눈 감았어요? 23, 24, 25. 눈 감아야 돼요. 26, 27, 28초,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자, 40초예요. 벌써 눈 감으세요. 41, 42, 3, 44, 45, 46, 47, 48, 49. 자, 벌써 50초예요. 자, 10초 갑니다. 10, 9, 8, 7, 6, 5. 앉아야겠다. 4, 3, 2, 1. 1분 됐어요. 오, 박수, 박수, 박수. 오, 잘하네. 잘했어요. 대단해요. 벌써 20명 정도 넘었어요. 자,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돼요. 여기다 앉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리 운동을 스쿼트를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 근육이에요. 보통 저도 20대 때 어깨나 가슴 근육이나 팔 근육을 되게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딱 남자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운동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 체력, 신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리였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건강하면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이 되는 것이죠. 물론 나머지 부위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몸이 나빠지고 약해지면 뭐부터 해요? 보통 걷기부터 하잖아요. 다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는요, 재밌는 게 다리 근육이 많아지면은 체온이 상승을 해요. 열이 많이 없는 분 있어요? 손발이 차가운 분 있죠? 여성들은 대부분 다 저혈압이고 보통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체중이 많은 사람들은 손이 좀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온도가 체온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감기에 안 걸리고 면역력이 높은 거예요. 온도는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약을 우리가 먹을 때 온도를 낮춰주는 한약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암이 서식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은 바로 체온보다 높은 환경이에요. 36.5도는 암이 서식하기에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그 다음에 35.5도는 암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차가워지죠. 손발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근육은 뭐냐? 열 발전소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체온이 계속 상승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많으면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이 계속 그쪽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펌핑이라는 거 아시죠? 덤벨을 막 펌핑하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혈류량이 막 모이면서 빨개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올라오잖아요. 피가 그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고요. 좀 전에 아까 중심 잡는 거는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잘했던 우리 윤영민 청년도 아까 40초인가에서 내려놨죠, 그죠? 이거는 근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냐면 바로 수평 능력이에요. 스타빌리티라는 것인데,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아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수평 능력관이 바로 약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세랑 관계 있어요. 청년들이 5명 이상 충분히 많이 20명 했지만 보통 아시죠?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PC 또는 학업을 하면서 어깨가 라운드 있고 고개가 내려있기 때문에 이 수평관은 나침반처럼 N극과 S극이 아니고 위아래를 같이 가리키는 건데, 목이 똑바로 되고 어깨가 펴 있는 상태는 수평이 되고,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얘는 내려가요. 그러다가 똑바로 갔다가 내려갔다 똑바로 갔다 이렇게 돼요. 항상 수평인 거죠. 산을 올라가더라도 항상 우린 내려가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넘어지는데, 얘는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수평을 못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까 스트레칭 했잖아요. 이거요.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벽에 몸이 붙어가지고 버티면서 있으면은요, 그 버티는 효과로 인해서 자꾸 스트레칭 되는 거죠. 모델은 하루에 6시간 정도 버티고 있어요. 저기서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델 활동을 오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건데,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1시간 만이 많은 것 같은데 나한테 모자르네. 자, 넘어갈게요.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10,000명 직접 지도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저한테 오늘 배운 거예요. 맞죠? 나중에 집에 와서 나는 정조 트레이너한테 운동 배웠다. 온라인 말고 직접 대면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현재 8만 명 정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어떤 이유냐? 운동을 하려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10대들은 대부분 다 저렇더라고요. 연예인 같이 되고 싶어. 20대 멋진 몸매 위해서 하잖아. 여성 남성. 30대 이런 거예요. 점점 약해져요. 이제는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 진짜 약간 모호해져. 그죠? 뭐죠? 네. 돈 들어가니까 좀 새드하죠. 좀 그죠?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잠깐만. 왜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안 해. 자기 합리화가 있어. 확실히.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평생토록 모든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 사치나 엑서사이즈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 숨쉬는 한 늘 사실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크리스찬은 더 그래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제가 PT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디 헬스클럽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방식의 운동이 많이 있잖아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을 꼭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은 따로 불가하지 않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사실은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 해야 될까요? 이거 참 궁금하잖아요. 걷기를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해요. 미안하지만 완전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걷기를 하면 여러분 뭐가 좋아져요? 체중을 빼려고 걷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릎이 나가. 그다음에 뱃살은 안 빠지고 점점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들의 어깨살이 빠지고 팔이가 안 늘어지는 것 같아. 왜요?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빠지는 부위는 어디예요? 뱃살이에요. 가장 먼저 찌는 부위는 어디예요? 뱃살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배가 빠져야 되는데 뱃살이 가장 먼저 안 빠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찌는 쪽은 남자들은 어깨나 팔이나 가슴부터 좀 찌고 살이더라도 근육처럼 보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뱃살부터 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게으름을 해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산소 운동, 고관 운동 구분하지 마시고 같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1시간 있어요? 그럼 간단하죠. 20분 근력 운동하세요. 20분 유산소 운동 걷기 하세요. 20분 뭐예요? 스트레칭 하세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체예요. 물론 이건 기본이고요.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욕심이 있어요. 근육을 더. 그러면 좀 바꾸죠. 30분 근력 운동, 스트레칭 10분, 유산소 10분 하세요. 그럼 돼요. 그 60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을 좀 빼야 돼. 그래요. 유산소 30분, 근력 운동 예를 들어서 뭐 20분, 스트레칭 10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맥락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운동을 한번 할 거예요. 또 일어나세요. 은근히 사람 많이 움직이죠, 그죠? 그거 좋은 거야. 자, 우리 청년들 들어가서 친구들 한 명씩 또 아무나 나오라고 하세요. 네. 나 바로바로 나와요. 안 나온 사람도 나와요. 어차피 많잖아. 인원 좀 더 나와도 괜찮아. 더 나와도 괜찮아. 자, 네, 안 나온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요? 안 나온 사람 더 나와요. 더. 뭐 왜 안 나와? 이렇게 잠깐 더 나와야지. 좀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야. 나오세요. 또 누가 있어? 나오세요. 안 나왔어요? 나오세요. 뭐 아무나 나오세요. 이 정도 됐다. 나오세요. 됐어. 아무나 막 찍었어 내가 지금. 좀 많잖아. 좋잖아요. 네. 됐다? 좋네. 이 정도면 그래도 듬직하네. 앞뒤로 좀 쓰세요. 어디 들어와요 여기로. 그래. 잘했어요. 들어와요. 자, 지금부터 간단한 체조인데 이건 너무 쉬워서 사실 유아틱한데 그래도 한번 할게요. 제가 마이크를 놓고 할 거예요. 자, 저기 이번에는요 제가 동작 설명 안 하고 그냥 할 테니까 같이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고 서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음악 하나 그냥 뭐 적당한 볼륨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음악 있으면은 없나?
일단 뭐 음악을 틀어주겠죠. 우리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옆근을 할게요. 좋아요. 해피다 해피. 자, 팔을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4번 좋아. 속도 5번, 6번 좋아요. 7 좋아요. 8, 9번. 반대쪽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깍지 끼고서 돌려요. 크게 하나, 둘. 뒤로 특히 많이 돌려야 돼요. 셋, 뒤로 눕듯이. 5번 뒤로 눕듯이. 6번 좋아. 7번 손깍지 쥐고. 8, 9, 10번 반대쪽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더 크게 해요. 7, 8, 9, 10번. 오케이 그만. 자 간단해요. 자 내렸다가 둘 높이 드세요. 3번 뒤로 많이 드세요. 넷 그렇죠. 5번 스윙이에요. 큰 스윙. 6번. 자, 4번만 더 하면 돼요. 7, 8, 9번, 10번. 자 반대쪽도 시작. 하나, 둘, 셋, 4번, 5, 6, 7, 8, 9, 10번. 자 캐틀벨 스쿼트에 내릴 땐 스쿼트예요. 준비 시작. 셋 다리 높이 들어야 돼요. 팔 높이 드는 건 쉬워. 다리 높이 들어야 돼요. 뒤로. 넷 그렇죠. 5 스쿼트예요. 중간에. 자 6번 깊이. 7, 8, 9 높이. 10번 더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 자 가운데로 빠뜨렸다가 둘 빠뜨렸다가 해요. 셋, 넷, 5, 6, 7, 8, 9, 10번. 자 가슴에 주먹을 대세요. 백런지. 준비 시작. 팔을 쭉 올리세요. 접었다가 올리세요. 접었다 올리세요. 4번 계속. 5, 6, 7, 8 잘하네요. 9번. 이 그룹 정말 잘한다. 하나, 둘 계속하세요. 셋, 4번, 5, 6, 7, 8, 9, 10번. 자 머리 위로 딱 쓰세요.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팔을 펴야 돼요. 시작. 몸을 빼면서 다리를 넓게 해줘야 돼요. 계속. 그렇죠. 계속. 음악 계속 이어. 10번 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자 팔꿈치 보세요. 제 팔꿈치. 스쿼트. 팔꿈치 어디 닿죠? 무릎 닿죠? 준비. 자 우리 다 같이 뛰는데 다 같이 여기로 한번 뛰고 여기 뛸 거예요. 이렇게. 준비. 자 시작. 이쪽으로. 하나, 둘, 셋. 팔 높여야죠. 넷. 팔을 쭉 뻗어야지. 하늘까지. 5, 6, 1. 좋아. 8번 파도 같아. 9, 10번 더 해요. 자 하나, 둘. 자 너무 좋아해. 자 셋, 넷. 좋아요. 5, 6, 7, 8, 9. 정지. 버텨야 돼요.
자,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돌아왔다가 터치. 다시 올릴 거예요. 준비 시작. 들어 마시고 팔꿈치 무릎.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정지. 잘 보세요. 정지하세요. 살짝 올려요. 팔 앞으로 뻗어. 원그르기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번. 좋아. 이런 게 좋아. 일곱 번, 여덟, 아홉. 반대쪽 돌리기 시작. 하나, 둘, 구분해야 돼요. 다섯, 여섯. 좋아. 좋아.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잘했어. 자, 내려갔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그냥 바닥에 앉으면 좋잖아요. 저 다음 주 넘어가야지 참. 자,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이분은 목회자세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나빠서 어떡하지라고 하셨어요.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준 메시지는 사실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영혼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했는데 육을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아시죠? 보통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가만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보다는 영혼이라는 것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육신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혼육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영도 하나님이고 혼도 하나님이고 육도 하나님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바로 내 몸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내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적인 거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저분도 결국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되면 다 돌아가세요. 근데 저분께서도 너무 젊은 시절에 너무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건강을 관리를 하시는 게 힘드셨을 만큼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건강을 잃으셨어요. 저런 분들이 사실은 10년, 20년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된다.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순교라는 말을 알잖아요. 순교는 오래 살기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다 같이 어디 무슨 저기 우크라이나 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터전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을 사역하시기 원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만약에 90세를 사는 게 평균 수명이라면 내가 건강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엉망으로 살다가 만약에 50에 만약에 죽는다면 가장 슬퍼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님보다 형제자매보다. 왜요? 내가 너에게 50세부터 90세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주었는데 너는 네 몸 하나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천국에 왔을까? 천국에 왔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운동과 건강이 단순히 나의 어떤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해. 나의 측면도 필요해. 예쁘게 만들고 싶어. 복근이 필요해. 난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도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땀 나는 정도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운동이에요 말하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운동 선수도 있고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진짜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 갔을 때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들이 땀이 다 여기까지 내려온 걸 보면서 정말 쟤네들이 정말 운동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추위에 땀이 저렇게 내려올 정도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여러분요? 돈으로 살까? 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었어요. 어렸을 때 돈으로 살까? 외모로 살까? 집안 배경으로 살까? 스펙으로 사나? 아니면 좋은 차 있으면 그걸로 딱 뻐기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지적 능력으로 사는 건가? 뭘까 여러분? 뭘로 살까요? 난 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외모 컴플렉스인 사람은요, 난 이뻐지면 돼. 돈 다 필요 없어. 왜 이뻐지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가정 형편상 난 돈만 있으면 돼. 무슨 공부가 필요해. 다 필요 없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장사하면 돼. 뭐로 공부해. 뭐로 고등학교 뭐로 대학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 애도 좋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공부로 한번 인생을 걸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거는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컴플렉스예요. 어떤 열등감. 사실 열등감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그런 자체를 초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인데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열등감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저 열등감 많았거든요. 열등감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한테 많은 그 멘토링하는 강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너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만 붙들면 돼. 성공해. 집중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의 케이스는 요즘의 트렌드랑 다른 케이스인데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신이 가장 못하는 거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잘하는 게 별로 없었지만 운동을 제일 못했어요. 운동을 반대잖아요 지금하고. 운동을 제일 못했는데 내 스스로가 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체육 시간에 빠졌어요. 항상이요. 왜냐하면 체육할 때마다 애들이 쟤 진짜 못한다. 게임을 해도 팀이 안 넣어주고 그랬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걸 잘하고 말 거야. 두고 보면서 밤늦게 동네에서 뛰고 밤늦게 푸시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운동했던 사람이라서 한편으로는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 자체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평균보다도 높아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해보자라는 것들도 또 하나의 좋은 시너지가 될 수 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못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못하는 것을 무시하고 잘하는 것만 잘하면요 사실 균형적인 인간이 되지 않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르기 가기 위해서는요. 자, 무엇으로 살까요? 저희 중학교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때 나는 이것만 했으면 살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짠.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전 중학교 2학년 때 돈이 많고 차가 많고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면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 최고의 인생이다. 우리 뭐 어떠세요? 보면서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지금도 많은 청년들 또는 어른들도 이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사실은 좋은 학교 또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걸 다 이루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딱 하나 이뤘어요.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박수 한번 치주세요. 네. 저분은 제 아내 아니에요. 저는 이미지인데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스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불러요. 당신은 미스 코리아다라고. 네, 우리 옆에 있는 자매들은 다 미스 코리아 맞잖아요, 그렇죠? 일본 분 있어요 혹시? 없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여자 자매들한테 해주세요. 당신은 미스 코리아입니다. 잠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매들 자존심 상하겠다. 자, 크게 옆에 있는 자매들 시작. 당신은 네, 그럼요. 그럼요, 맞죠. 자, 반대도 해줘야죠. 청년들은 뭔지 아시죠? 자, 시작. 당신은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사실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주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전 중학교 때 이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찢어지게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에는 전교생이 600명인데 300명이 이혼 가정이래요. 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이혼 가정이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혼을요 편안하게 생각해요. 왜요? 저희 아버지 이혼하셨고요. 할아버지도 이혼하셨어요. 할머니하고요. 이 정도면 할 말 있잖아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이혼하셨어요. 여러분. 3대째 한 100년의 이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3대째 믿음의 가문 아니고 불신자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러면은요 이런 거에 딱 마음이 걸려있던 사람 저 사람 왜 내 마음을 건드려라고 했다가 3대째 100년 대단하다. 뭐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끝나고 나중에 연락 와요. 저도 그래요. 뭐 저는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근데요 여러분 3대째면 사실 긴 거예요. 그죠? 제가 이혼하면 4대째 이혼 가정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개보를 이룰 것 같아. 자, 저는 그것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죠. 항상 아내의 말에 조심하고 애들을 막 봐주면서 항상 이혼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부부싸움하고도 나와서 주여 왜 이런 자매를 저한테 붙여주셨습니까? 뭐 하고 왔어? 했더니 아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왔어.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죠? 아내가 힘들어하면 가서 막 설거지도 막 해주고 눈치 보면서
제 안에 그게 왜 없겠어요? 물론 당연히 믿는 가정이지만 저희도 맨날 싸웠다 웃고 싸웠다 웃고 이혼하자 말자 다시 붙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요. 그때 충격이 좀 너무 컸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혼하셨냐면 돈 때문에 이혼했어요. 한 지붕 세 가족 네 가족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판잣 같은 그런 집에서 우리 가족이 여동생 저 엄마 아빠 할머니가 한 방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한 거예요.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막 다니는 그 길목 앞에 있는 제일 허름한 집에 새 살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데 태어났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교회 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나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정말 복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알코올 중독자. 늘 술을 드시면 막 소리 지르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우리 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안 나가죠. 숨어서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늘 그랬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요 술 드시고서 칼을 들고 왔어요. 부엌에서 칼을 휘두르는데 제 여동생이 칼에 스치면서 칼 흉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예요. 6살 때. 얘는 기억을 못해. 근데 저는 9살에서 기억하죠. 근데 딸은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화가 돼가지고 결혼식장도 못 오게 했어요. 결국 못 오셨어요. 나중에 끝날 때 오셨어요. 딸은 아버지를 용서하기 힘들더라 보니까. 아들은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그러는 가정을 지켜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어차피 교회도 안 다니는 가정인데 집 앞에 학교가 있고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왜요? 늘 찬양하고 웃고 나와요. 서로 악수하고 막 형제자매 막 하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있나 보다. 사실은 저는 그때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 주 안에서 많이 회복하고 서로 이러는 거지. 사실은 돈이 많거나 더 잘나거나 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싫었어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잘 안 다녀요. 원래 아시죠? 교회 시끄럽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랬던 삶이었었어요. 나는 학교고 뭐고 그냥 돈 벌어야겠다라고 했어요. 리서치 조사가 뭐라고 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이럴 때 행복하대요. 가정과 행복한 시간을 낼 때, 여행 떠날 때, 운동할 때, 그다음에 뭐 이럴 때 행복하대요. 여러분 저는요 다 필요 없어요. 돈이면 행복하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알바는 별로 없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있었는데 19살 때는 제가 대리운전 기사였어요. 근데 19살은 대충 보이면 20살, 21살 같으니까 했는데 문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야. 무면허죠. 무면허 대리운전기사. 중요한 건 운전을 할 줄 몰랐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대리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운전을 배워서 하는데 계속 갔다 섰다 해. 그런데 다행인 것은 술 취한 분들이 내가 대리운전을 잘 할 줄 모르는 것도 그냥 그런 줄 알고서 그냥 가. 30분 갈 거리를 2시간 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그런 정도로 저는 치열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죠. 당연히 천천히 갔으니까. 자 그래서요.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알바를 했고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30까지 했습니다. 30까지. 몇 년 동안이요? 약 15년에서 17년간. 알바를 하나마다 한 달씩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길게 한 건 3년 정도 했었을 거니까. 배달부부터 청소원부터 뭐 전화 교환수부터 무슨 뭐 설치 기사부터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하루에 3군데 4군데 가면서 알바를 했어요. 아침 새벽엔 이 알바, 점심 때는 이 알바, 저녁엔 이 알바, 새벽엔 이 알바, 밤에는 피자 배달 뭐 이런 거 있잖아. 야식 배달부터 해서 다 해봤어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대학 간 친구들은 졸업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월급이 내가 알바를 4개를 떠도 모아도 그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혹사하는 거죠. 세상에 더 분노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어렸을 때 아까 운동했던 이유는 바로 축구, 농구, 배구를 못해서였던 것들. 저한테는 상처가 많죠. 운동을 못해서 아이들한테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왕따. 그리고 커서는 집안의 돈이나 상황들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 또 부모님의 이혼.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다가오는데 여러분 하나가 아니잖아요. 무게감이 있는 게 여러 개 오니까 극단적으로 자살 시도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주를 아버지 심부름이라고 해놓고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집이 3층이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소주를 마셨어요. 이게 뛰어내려고.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만뒀어요.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분노했어요. 술까지도 센 집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한테 술까지 센 거예요. 제가 3병을 마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했어요. 자살을. 충격을 받았어요. 중3한테 소주 3병이 안 취하는 정도니 우리 집은 정말 복이 없구나. 이런 정도로 정말 진짜 최악의 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마음이면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는 잠시 어린 시절 돌아가서 공기를 제일 잘했어요. 저는 저의 최고 스포츠는 공기였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기를 하면서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썰었다는 얘기 듣고 불 끄고 공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광 아닌 걸로. 전교에서 공기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여학생들의 친구가 되었죠. 자, 그와 반대로 모든 남학생들 볼 때는 저 바보 찌질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왕따였던 거죠. 이해되셨죠? 얼마나 운동을 못했는지. 대학을 가지 못했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발 가게에서 일했어요. 제가 일하는 신발 가게는 나이스, 아디도스 같은 거를 파는 가짜 신발 가게였었어요. 청계천에서 물건을 뜯어 파는 곳이었죠. 저기서 무려 3년간을 알바를 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되었어요. 매니저지만 직원은 저 혼자예요. 그래서 자칭 매니저, 자칭 종업원이었었어요. 전날은 클럽에서 잔뜩 술을 마시고 나와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사장님이 찍어줬어요. 찍지 마세요 했더니 네 인생이 언젠간 중요한 사진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간증됐을 줄 몰랐어요. 저는 저때 술, 담배를 무지했어요. 하루에 담배 2갑, 기본적으로 소주는 6병, 8병 정도를 마셨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의 저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래요. 술, 담배 안 해본 사람 같다라고 얘기해요. 운동하는 사람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술독과 담배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아까 말한 자살 시도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바꾸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변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해외를 갔어요. 여러분, 유학 같아요? 아니죠? 도피 갔어요. 여기서 알바만 하다가 내 친구들은 상고 나온 애들은 은행도 가고 대학 나온 애들은 직장도 다닌다는데 나는 시간이 갈수록 알바하면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점점 경력은 없어지니까 할 게 없는 거 나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주민등록 말소 시키고 해외 가서 살고 싶다는 인상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돈 한 푼 없이. 물론 왕복 비행기 표는 가져갔죠. 가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바로 저렇게 세탁소에서 빨래하는 거, 빨래 거는 거, 잔디 깎기, 세차, 배달부 이런 걸 했어요. 여기서도 30가지 정도 한 것 중에서 실제로 저기서 한 게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20가지, 해외에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니까 또 스트레스는 더 받았어. 처음엔 떠나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웬일이야. 모든 곳에 한국 교민사회에 있는 내 또래는 다 유학생인 거야. 아니면 이민자거나. 여러분, 그 좌절감과 절망감과 우울함은 또 한 번 정말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민 간 친구들은 그곳에서 잘하고 있고 유학 간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유학 갈 정도 형편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설 것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그래요. 너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니? 너는 언제 이민 왔니? 너는 뭐니? 여러분, 이런 말이 저한테는 큰 상처고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몇 군데 다녔는지 아세요? 교회 30군데 다녔어요. 왜 그렇게 많이 다녔을까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신상조사를 하잖아요.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사님이.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순간 제일 뒷구름질 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어떤 형제들은 자매들은 제 말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한 형편이 남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는 빨래 개고 있어요.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아침엔 잔디를 갖고요. 점심에는 저기서 빨래를 하고요. 저녁에는 어디서 자동차 닦고 있고요. 다들 웃으면서 충격은 받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늘 내 마음에 없었던 건 아닌데 교회 자체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스스로 멀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저 물안경이에요. 여러분 스피드 아시죠? 물안경 끼는 거래요. 고무는 사람이 끼는 건요. 하나 끼면요 100원 줘요. 한 박스 끼면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박스 10,000원 정도. 집사님이세요. 저거 공장 집에 사는 분이 조영재 이거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 없이 저 20대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진을 또 찍어줘. 이상하게 꼭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있는 어른들은 사진을 찍어줘. 여러분 제가 찍어달라고 했겠어요? 표정 보세요. 좋은 거예요? 아까도 그렇지만 어른이 시키니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자꾸 그러세요? 했더니 언젠간 귀한 사진이 될까? 나는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같기도 해.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저런 거 없었으면요 에이 정말 막 그랬을 텐데 하나씩 있잖아요. 사진이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렸어요. 몰라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몰랐지. 하나님 만나기 전이어서 다시 살리고 싶어 그 사진을요. 아무튼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알바를 다 끝내고 한국에 왔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경력 없는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항상 딜레마가 첫 번째 몸이었잖아요. 청소년 때부터 운동을 하긴 했었어요. 일이 악물고 운동한 거예요. 알바하면서. 그런데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일이 악물고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늦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몇 살 때 들어갔는지 아세요?
29살 때 들어갔어요, 입학을 여러분. 그럼 구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대부터 중학교 때부터 29살까지 저는 알바라고 잘했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또 호텔에서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매니저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회사를 그만둬요. 이제 10분 안에 끝나겠네.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느냐? 저는 사실 가장 싫었던 게 사람보다는 나중에 분노가 처음에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엄마 아빠 왜 만나서 두 사람 박복한 두 사람이 만나서 나를 만나게 낳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이런 형편에 살게 했어. 이게 뭐야? 라는 것들이 분노가 부모였었는데 그 다음 대상은요. 이 세상, 이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분노의 대상이 되잖아요. 뭐든지 다 댓글 쓰는 사람처럼.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증오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싫어하는 친구 있죠. 그러면 실제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전도 잘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돌멩이 들고 교회 많이 갔어요. 월요일날 아무도 없을 때 던지고 막 그랬어요. 막 욕하고 하나님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도 내가 스스로 너무 알바하면서 너무 힘들게 대학을 가고 너무 일하면서 혼자 홀로 살기라고 힘들었던 그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교회 가서 욕을 하러 교회 갔어요. 근데 하필 그 교회 통성기도의 날인 거예요.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항상 월요일 밤에 혼자 가서 욕을 했는데 이때는 아직 교인들 다 있을 때 욕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통성기도의 날이잖아요.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가끔씩 할머니 같은 분들은 방언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그게 이제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가 말말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됐다. 욕을 내가 빨리 하면 되겠구나. 아이씨 진짜 하나님이 진짜 좋고 아이씨 개 같은 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빨리 하면 방언 같아요. 말말말 해서 보셨어요. 욕을 하면서 방언으로 욕한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 순간요.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생각에 머문 분이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분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청년들은 이해할 것이고 아직 그렇지 않다면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 300명 있는 그 통성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마음에서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의도한 생각인데 뭐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왜 재수없게 너는 죄인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스스로 지금 죄책감 느끼나 왜 자꾸 욕을 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근데 또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깨름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옆 사람 뒷사람 혹시 내가 뭘 들은 건가라고 했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때 제가 통성욕을 멈추고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봤어요. 진짠가 아닌가 했더니 너는 죄인이라는 게 귀로 안 들리고 이 마음 한 건데 뭐가 딱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그 음성은 여러분 청력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동처럼. 그 순간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사탄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나거나. 여러분 간단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상상이거나 사탄이 나를 눌리거나 하나님이 진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똘똘했어. 세 가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운데 나야. 주호야, 너 정신 차려. 넌 그런 생각, 너가 왜 이런 생각을 해? 잡생각을. 사탄이냐 너? 너 죽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 이제 죄송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세요. 너 죽어 사냐? 아니 너 정신 차려. 자, 너는 죄상 오징어, 해삼, 뭐 멍게 딴 생각해 지금 집에서 무서. 근데 계속 너는 죄다. 하나님이십니까? 사탄 너냐? 막 속으로 막 이러셨어. 미치겠어요. 셋 중에 하나 맞잖아요. 왜 자꾸 이게 떠나지 않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를 모른다.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너는 나의 아들 아까 죄인까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주가 주체가. 근데 너는 나의 아들 예수도 모른다는데 갑자기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너무나 이거 콧물이 나고요. 몸이 제어가 안 돼요. 갑자기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수면 중에도 길을 걷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형태는 달라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게 동일하신 하나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와 너무 놀라서 주변 사람이 아무도 의식이 안 되고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죄가 뭔지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내가 알겠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서 지우개 훔쳤던 거 이런 생각 그런 생각 안 나요.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훔친 거 생각 안 나요. 이런 건요. 그런 죄는 생각도 안 나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여러분 그거밖에 안 나요. 그거 하나를 죄로 하나님 명시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가 아니고
내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모르고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특히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을 잔뜩 흘리고, 근데 너무 참 놀라운 것은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침을 흘리는데 아무도 휴지를 안 갖다 주지?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만약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분이 막 은혜로 막 그럴 수 있는데 30분 지나면요 누가 휴지 안 갖다 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그랬어요. 아, 저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했더니 사실은 그게 휴지 갖다 줘야 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닦고서 일어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달리 보이고 나뭇잎이 달리 보이고 지나가던 고양이가 달리 보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정말 긍휼과 아픔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제가 한 300명을 전도했어요. 정확하게 교회에 제가 딱 들어올 수 등록시킨 사람은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알바하던 사람들, 자주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커피숍을 여러 군데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자꾸 눈 맞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주 하다 보면 어색해도 인사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늘 자주 만나는 사람, 동네에서도 아파트 현관에서 늘 자주 보는 사람 인사 먼저 하고, 처음에 인사하면 어색하지만 자주 하면 그 사람도 인사 먼저 해. 나중에는요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어디 전도여행 가지 않고 내가 맨날 가는 생활의 삶에서 보이던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그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300명이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버스기사, 택시기사, 동네 아줌마,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 커피숍, 배달부,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가 돼요. 지금 생각해도요. 지금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PPT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샤이닝 글로리는 제가 집회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된 어떤 집회였었어요. 자,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전 트레이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못 하겠어요. 왜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계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요. 생존은요 삶과 죽음인 것이죠. 나는 생계는 어려울지언정 생명은 살렸어요. 영혼의 생명. 이제 남들을 전도해야 될 차례인데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열심히 돈만 벌다가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요? 그때 하필 제가 성경을 봤거든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까요. 성경을 딱 폈는데 구약이 너무 어려워. 바로 덮어버렸어요. 너무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요 성경을 보게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덮어버렸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누가 그래요. 마태복음 되게 쉬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너무 좋아요. 마가, 누가 다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너무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집중이 간단해서 구약은 안 읽어도 사복음서는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로 하나님은 약간 좀 멀리 있는데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말했기 때문에 엑스트라인 바울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주인공한테 집중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결국 그물과 배를 버리라는 이 얘기를 하셨구나. 직장이구나. 직장, 생계.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주님 저한테 어떠한 지금 일을 시키실 겁니까? 약간 순서가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바보죠. 직장을 그만뒀어. 생계가 어려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원양어선을 타면 좋을까? 나도 이제 어부처럼 이런 생각도 했던 때에 TV가 딱 된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살을 못 빼서 자살했다는 걸 보고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 아주머니를 운동을 시켜드리겠다 했는데 아주머니가 상처가 많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를 1년간 쫓아다녔어요. 거의 7개월 이상을요. 저희 집에서 2시간 반 거리, 양복 5시간이에요. 전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집엔 빚이 있어요. 어머니께 얘기했어요. 엄마, 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제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가서 7개월을 설득하는 끝에 아주머니가 결국 제 얘기를 들으셨고 운동을 했고요. 1년 만에 저 아주머니는 몸무게가 64kg가 되신 거예요. 110kg 빠지고 전도가 되고 집 나갔던 중학생 딸이 가출 청소년이 들어오고 아들도 잘 살게 돼서 이 가정이 이혼당하고 맞고 학대하고 그다음에 자살하려고 막 폭식해서 죽을 뻔한 아주머니가 살아나서 한 가정이 살린 거죠.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운동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다시 해보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몸이 좋고 건강하면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는 내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었구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트레이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인 거예요. 저는 운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장기를 가지고서 분명히 선교를 하셔야 되는 선교사인 거죠.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 믿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것을 알아도 알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제가 저 때 어떻게 했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님,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어요. 물론 한 명이 배신했지만은 12제자 있죠? 하나님, 저는 13번째 제자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다니시진 않지만 그건 신약 때 얘기지만 2000년 지나서 저는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 읽고 잠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상상하죠. 베드로와 그다음에 저희 야고보가 다 옆에 다 있는데 나도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 아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도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한테도 말씀하시는 거라는 느낌으로 눈을 뜨고서 묵상하고 다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느낌인 거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성령님이니까. 그런 마음은 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자 사람들을. 여러분 저의 모습이에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45kg였어요. 아시겠죠? 빼싹 마르고 얼굴 보세요.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없는 저 때가 바로 자살 시도했던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랬던 저였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몸이 교회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데요. 내 몸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영혼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칠게요.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복근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복근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복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복근을 가진 그런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랐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